오늘 이야기할 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조용히 아주 빠르게 커졌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자주 안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정말 온다면 시작점이 은행 창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 가격이 매일 드러나지 않는 곳, 바로 사모신용, 그리고 더 넓게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사모신용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원래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거나 공개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사모신용은 그 중간을 건너뜁니다. 은행이 아니라 사모펀드나 대체투자운용사, 보험사 같은 비은행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줍니다. 공개시장처럼 가격이 매일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대출 조건도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말 그대로 비공개 협상으로 돌아가는 대출 시장에 가깝습니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도 사모대출, 사모부채, 사모신용을 사실상 같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핵심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위기 뒤에 은행 규제가 강화됐고 은행은 예전처럼 위험한 기업의 대출을 쉽게 늘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비은행 자금이 메웠습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약한 기업 또는 이미 빚이 많은 기업들은 은행은 까다롭고 느리다. 대신 사모신용은 더 유연하다는 이유로 이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사모신용 시장이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했고 2023년 기준 약 1.6조 달러 수준이라고 정리했습니다. IMF도 사모신용이 이제 주요 신용시장과 경쟁할 정도로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은행이 못해주는 대출을 대신해주고 기업은 자금줄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2도 사모시장과 사모신용이 생산적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좋은 시기에는 장점처럼 보이던 구조가 나쁜 시기에는 위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너무 안 보입니다. 공개시장 채권은 가격이 매일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그 변화를 즉시 봅니다. 그런데 사모신용은 아닙니다. 거래도 드물고 평가도 내부 모형이나 주기적 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산 상태가 나빠져도 겉으로는 한동안 멀쩡해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FSB는 사모신용펀드가 신용위험, 레버리지, 유동성, 취약성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불투명성 때문에 정확한 위험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2도 데이터 부족과 불투명성이 리스크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봤습니다. 둘째, 돈을 빌리는 쪽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신용은 원래 은행이나 공모채 시장에서 쉽게 돈을 못 구하는 기업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 비상장기업,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 또는 이미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좋을 때는 수익이 잘 나지만 경기가 꺾이면 이런 기업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IMF는 사모신용이 특히 중견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경기 충격 시 금융 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레버리지 확대와 커버넌트 라이트 같은 느슨한 대출 관행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유동성이 약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약하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장기 대출이라 괜찮아 보여도 시장이 흔들릴 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사모신용자산의 유통시장이 거의 없어 유동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고 22 역시 사모신용의 비유동성과 불투명성을 핵심 취약성으로 봤습니다. 넷째, 이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시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펀드끼리 돈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사모신용펀드에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보험사와 연기금이 여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구조화 상품과도 연결됩니다. 즉 겉으로는 비은행 시장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기존 금융권과 점점 더 얽혀 있습니다. 페드는 은행의 사모신용 관련 대출 약정이 빠르게 늘었다고 분석했고 IMF는 경기 둔화가 사모신용 차입 기업의 신용도를 악화시키면 은행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모신용의 공포는 당장 내일 터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로 안 터질 수 있어서 더 무섭습니다.
위험이 천천히 쌓이고 가격이 즉시 반영되지 않고 겉으론 조용한데 속에서는 부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진짜 공포는 폭발력보다도 지연된 충격에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여러 기관이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IMF, ECB, FSB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불투명성과 연계성 문제를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그럼 이게 왜 주식시장과 연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출시장 문제면 대출시장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어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주가는 실적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것 같으면 금융주부터 먼저 할인되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사모신용 문제가 시장에 번질 때 첫 번째로 민감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큰 건 금융주입니다. 은행, 보험사, 대체자산 운용사처럼 사모신용과 직접 연결된 곳들이죠. 그 다음은 빚이 많은 기업, 특히 차환이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히거나 금리가 높아지면 바로 이익이 줄고 성장 기대가 꺾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지수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눌릴 수 있습니다. IMF와 ECB는 사모신용 충격이 은행권 손실, 투자자 손실, 가치평가 충격, 위험자산 전반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경기가 둔화됩니다. 금리는 높게 유지됩니다.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사모신용으로 돈을 빌린 약한 기업들부터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공개시장처럼 매일 숫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평가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자금 회수 압박이 생기고 관련 금융기관 주가가 흔들리고 투자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됩니다. 그 순간 시장은 문제가 지금 생긴 것처럼 반응하지만 사실은 오래 쌓여있던 문제가 늦게 보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IMF와 ECB가 지적한 평가 불투명성, 경기 둔화 시 손실 전이, 비유동성 취약성을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모신용 때문에 곧 금융위기다 라고 단정하는 건 과장입니다. 실제로 페드는 현재 사모신용의 위험이 즉각적인 금융안정 위협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 시점의 공식 판단은 지금 바로 붕괴가 아니라 연결이 커지고 있고 취약성이 쌓이고 있으니 면밀히 봐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 무조건 공포만 말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선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 안 터지니까 괜찮다도 틀린 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많은 위험은 오랫동안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항상 가장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가장 과소평가된 곳에서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모신용은 지금 그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하고 비유동적이고 기존 금융권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붙으면 시장은 늘 민감해집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금융주가 왜 먼저 빠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돈을 많이 빌려 성장한 기업들이 왜 금리와 차환 환경에 민감한지 봐야 합니다. 셋째, 가격이 안 흔들리니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개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보여서 늦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사모신용의 불투명성, 유동성, 취약성, 은행 연계 확대를 짚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IMF, FED, ECB 자료와 일치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모신용은 은행 대신 비은행 자금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좋을 때는 유연하고 수익성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쁠 때는 불투명성, 취약한 차입자, 낮은 유동성, 금융권 연계라는 네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장을 두고 다음 금융위기의 후보라고 말합니다.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위험도 아닙니다. 조용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조용해서 위험이 늦게 보일 수 있는 시장. 그게 바로 사모신용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늘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들 은행을 보고 있을 때 위기는 은행 바깥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다들 뉴스 헤드라인만 볼 때 진짜 위험은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위기가 정말 온다면
그 출발점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늦게 이해한 시장일지도 모릅니다. 3호 신용.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봐야 하는 시장입니다.